안녕하세요. 영화 보는 감자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리부트된 DC의 두 번째 작품, 영화 슈퍼걸입니다. 영화는 방황하는 슈퍼걸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우주선에서 생활하며 평범한 신체로 변하는 붉은 행성을 찾아가 주정뱅이로 살고 있는 슈퍼걸 카라 조엘. 방랑자처럼 사는 카라의 유일한 친구는 같은 크립톤 행성에서 온 강아지 크립토가 전부입니다. You managed to get most of it on the paper this time. It's a good job, buddy. 영화 초반 루시라는 아이의 집에 도적들이 침입합니다. 루시의 아버지는 유명한 무기 제작자로 그의 무기를 노리고 온 것인데요. 조용히 무기를 주고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도적단의 대장 크렘은 이 가족들을 전부 죽입니다. 도적단에게 복수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인물을 찾아다니던 루시는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여기 있던 슈퍼걸이 루시를 도와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슈퍼걸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 루시는 다음날 그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아가는데요. 이때 도적단이 카라의 우주선을 훔치고 이를 저지하려 했던 크립토에게 독침을 써버립니다. 이 독의 해독제는 도적단만이 가지고 있었고 크립토를 살리기 위해 슈퍼걸은 도적단을 찾으러 떠납니다. 루시는 슈퍼걸이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복수를 위해 몰래 따라가며 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이번 슈퍼걸은 슈퍼맨 영화 마지막에 막무가내 주정뱅이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성정은 착하지만 부모님의 죽음, 크립톤 행성의 멸망 등을 직접 눈으로 보며 우울, 패배의 감정으로 인해 떠도는 방랑자로 나옵니다. 슈퍼맨을 주제로 한 영화는 여태까지 정말 많았고 그만큼 슈퍼맨의 성장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리부트된 슈퍼맨 영화에서는 이를 다 빼고 현재 시점의 슈퍼맨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보여줬습니다. 반면 슈퍼걸 이야기는 비교적 많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리부트된 세계관 속 크립톤 행성의 멸망, 슈퍼맨과 슈퍼걸의 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영화를 통해 풀어냈습니다. Krypton didn't die in a day. The gods are not that kind. 루시는 이야기의 발단 역할을 하고 방황하는 슈퍼걸을 다그치기도 하며 영웅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면 영화 내내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나이도 어리고 현장에 대한 경험이 적은 설정이라 오히려 너무 능숙했다면 어색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메인 빌런인 도적단의 대장 크렘은 메인 빌런으로서의 위압감이나 매력이 부족합니다. 영화 속 설정은 굉장히 강력한 인물인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면서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탱크는 한 손으로 받아 내팽개칠 정도로 순수 힘은 엄청 강합니다. 이번 영화는 전체적으로 슈퍼걸을 소개하는 데 집중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연들의 역할은 크지 않고 임팩트도 적습니다. 이 부분이 아쉽기도 하지만 이번 세계관 속 슈퍼걸은 어떤 인물인가에 대한 소개는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동안 크립토니는 크립토나이트를 제외하면 거의 무적처럼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태양의 종류에 따라 능력 차이를 명확히 보여줘 이 부분이 신선했습니다. 지구처럼 노란 태양 아래 행성에서는 엄청난 힘을, 적색 태양 아래에서는 일반인의 모습을, 녹색 태양 아래에서는 오래 있으면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설정입니다. 이 녹색 태양 설정은 1962년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처음에는 푸른빛의 태양을 위성을 이용해 녹색으로 바꾸며 힘의 원천을 차단하는 정도의 설정이었습니다. 이 설정이 발전해 녹색 태양은 크립토나이트 방사능을 내뿜어 크립토닌에게 치명적이라는 설정이 추가됐고 이번 영화에서 그 설정을 사용했습니다. 이전 슈퍼맨 영화도 그렇고 리부트된 DC 세계관에서는 크립토닌들의 힘을 무적이 아닌 조건부로 설정해 신과 같은 이미지였던 슈퍼맨과 슈퍼걸의 존재를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합니다. 이번 세계관에서 슈퍼맨과 슈퍼걸의 관계는 원작과 차이가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갓난아기인 칼레를 보호하기 위해 사촌 누나인 카라 조엘을 같이 지구로 보내는 설정으로 슈퍼맨보다 슈퍼걸이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슈퍼걸이 우연히 시간이 멈추는 공간으로 빠지며 성장하지 못하다 나중에 빠져나오면서 슈퍼맨보다 어려진 설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영화에서는 애초에 동생으로 나옵니다. 슈퍼맨은 내부 핵이 폭발해 크립톤 행성이 붕괴될 때 갓난아기인 상태로 탈출정을 타고 크립톤 행성을 빠져나갑니다. 크립톤 행성은 붕괴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도시에 투명한 보호막 형태의 돔을 씌워 매우 열악한 상태로 살아가는데요. 그 후 8년 뒤에 슈퍼걸이 태어납니다. 슈퍼걸은 보호막으로 둘러싸인 도시만 남은 크립톤에서 청소년기까지 보내다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되자 탈출정을 타고 칼레를 따라 지구로 떠납니다. 제임스 건의 영향 때문인지 영화는 전반적으로 마블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슈퍼맨은 지구가 배경이며 밝고 건강한 분위기였다면
슈퍼걸은 우주와 여러 행성들이 배경입니다. 거기다 우울함, 패배감의 감정도 많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여줘 구제불능의 범죄자 모임이었던 가오갤 1편과 비슷한 느낌이 많습니다. 액션씬은 속도감이나 타격감이 약간 약하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비주얼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전 슈퍼맨들처럼 압도적인 전투력을 기대한다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이슨 모모아의 로보는 기대만큼 많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전 DC 세계관에서 아쿠아맨을 하는 등 주연급 배우였던 제이슨 모모아가 이번엔 빌런으로 돌아왔기에 기대가 컸는데요. 생각보다 분량도 적고 무엇보다 메인 캐릭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등장할 땐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인물로 묘사되는데요. 점점 코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작 설정 역시 무섭고 잔인하지만 코믹한 캐릭터로 원작을 그대로 따라간 듯 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는 많이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다른 영화에 다시 출연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슈퍼걸의 감정선이 좀 우울하고 그래서 영화 전체적인 분위기도 어둡고 삭막합니다. 우주가 배경이라 어두운 장면이 많은 것도 있지만 나오는 행성들도 사막처럼 삭막한 분위기입니다. 영화의 톤도 액션씬을 제외하면 차분하고 세계관을 설명하는 장면이 많아 약간은 루즈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세계관 설정을 잘해서 앞으로의 시리즈를 잘 만들어간다면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DC 영화들이 망한 이유는 세계관과 캐릭터 설정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설정도 설정이지만 소개도 없이 바로 저스티스 리그 만들어서 갑자기 힘 합치고 빌런들 튀어나오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영화는 막 진행하고 있고 이랬기 때문에 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게 말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위한 한 부분으로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면 괜찮고 나쁘게 말하면 한 편의 영화로는 아주 재밌다고 하긴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전 DC 영화들보다는 훨씬 볼만하고 히어로 장르에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었던 마블이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개봉한 슈퍼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영화에 대한 이야기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화보는 감자였습니다.